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ICBM을 포함해 수십 발의 미사일을 쏘면서 무차별적 도발에 나섰던 북한이 이례적으로 자신들의 군사작전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울산 앞 공해상에 순항미사일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특수무기를 시험했다는 의미심장한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뭔지, 또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김세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나흘간 군사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다음과 같은 대응 군사작전을 단행하였다. 작전 첫날인 2일과 마지막 날인 5일, 우리 공군기지 타격훈련으로 다양한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발사했고, 둘째 날 특수기능의 탄도시험을, 사흘째엔 연합공중훈련에 맞대응해 500대의 전투기를 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첫날, 북한은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우리 울산 앞 공해상에 떨어뜨렸다며 탄착 지점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 좌표까지 제시했습니다. 남조선 지역 울산시 앞 80km 부근 수역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 미사일로 보복 타격을 가하였다. 사실이라면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NLL을 훌쩍 넘어 부산 직전 동해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군은 그런 미사일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미 감시 정찰 자산의 탐지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장은 사실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탐지되거나 포착된 것은 없다. 그러자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생억지를 부려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며 재반박했고, 우리 군은 억지 주장에 언급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의 특성상 우리 군이 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 처음부터 저고도로 날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 고도를 유지하다가 목표 부분에 다다랐을 때 저고도로 들어옵니다. 이제 울산 앞바다에 떨어뜨려 한다면 어느 정도 구간은 레이더에 탐지될 수밖에 없는 고도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예요. 사후에라도 한미 감시 자산에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내부와 외부를 향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울릉도에 공습경보까지 불러왔던 미사일의 정체는 뭘까? 북한은 오늘 08시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으며 이 중 한 발이 NLL 이남 동해상에 낙탄되었음. 우리 군이 북한 미사일의 잔해를 건져서 분석해봤더니 탄도미사일이 아닌 지대공 미사일로 확인됐습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운반, 그다음에 여기는 뭐 분해, 곳곳에 러시아어가 좀 몇 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전부 다 분석했고요. 하늘의 비행기나 미사일을 공격하는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 탄도미사일처럼 쏜 겁니다. 1960년대 소련에서 도입한 낡고 값싼 미사일을 이용해 우리 군에 혼선을 주는 일종의 저비용 고효율 기만 전술로 풀이됩니다. 날아가는 궤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이 그 미사일을 SA-5를 날릴 때 어떤 경로로 날릴 건지 지정을 해준다면은 뭐 지대지랑 비슷하게 날아올 수도 있거든요. 북한의 발표와 우리 군의 분석이 또 다른 사례는 지난 3일에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입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이 평양 순안에서 쏜 화성 17형이 고도 1920km, 거리 760km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며 정상 비행에 실패해 동해상에 추락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발표는 달랐습니다. 적의 작전지 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 전투부의 동작 믿음성 검증을 위한 정유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애초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핵미사일 등을 고고도에서 폭발시켜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는 EMP 탑재용 미사일 실험을 했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2단까지만 분리만 되고 3단이 작동 안 하든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봤는데,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일부러가 아니고 그 정도의 성능밖에 안 나오는 수준으로 개량을 했고, 기폭 장치가 정밀하게 신뢰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테스트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화성 17이 아닌 화성 15형 개량형 또는 중장거리 화성 12형 개량형에 흡사합니다. 새로운 미사일이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형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엔진은 똑같은 백두산 엔진에 그 이제 듀얼 엔진, 그러니까 쌍둥이 엔진을 썼어도 실제 거기에 이제 연료 탱크는 작게 만든 거죠. 우리 군은 북한의 발표와 관계없이
북한이 쏜 미사일 등에 대한 정밀한 판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혼란을 유도하며 우리 군을 기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5일 전투기 등 비행기를 500대나 띄웠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군은 180여 대로 분석했고 이번에 공개된 사진 중에는 지난 4월 사진을 재탕한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총참모부의 이번 발표는 북한 내부, 즉 주민들을 향한 메시지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세계 최강 미군의 항공모함이 동해에서 빠져나가자마자 하루 240여 대의 한미 양국 최신형 전투기가 출격해 압도적인 무력을 과시하는 상황에서 열악한 공중전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국 무력은 적 공군의 우세론을 맹목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높였으며 우리 군대의 확신성 있는 군사대비 태세와 능력을 완벽하게 확인하고 핵의 전술핵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충분하게 대응을 했고 핵 전력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까지도 활용해서 한미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가 이번 발표의 핵심인 것이죠. 북한의 이번 도발과 발표는 한미 군사훈련에 숨죽이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충분한 화력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에 공언한 울산 앞바다 미사일 타격 같은 도발을 실제로 감행하거나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동시에 대화를 통한 위기 해소 방안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통일전망대 김세로입니다.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 할 만큼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 내부 동향은 어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를 진군의 나팔수라고 칭하는 북한 관영 매체 노동신문에는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북한의 정책과 노선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신문이기도 한데요. 박철현 기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네, 이달 초 창간 77주년을 맞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온라인 홈페이지 구성이 확 바뀌었는데요. 글자만 가득했던 과거와 달리 곳곳에 사진과 동영상을 배치해 시각적 효과를 높였고 조국 통일, 공식 문건 같은 기존의 카테고리가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인민을 위한 정치, 전진하는 조선, 사회문화생활 등의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네, 새로 생긴 카테고리에는 주로 어떤 내용의 기사가 실렸나요? 인민을 위한 정치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란다는 내용의 기사와 양로원의 각종 시설을 구색에 맞게 꾸리게 했다는 등 주로 김 위원장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전진하는 조선에는 추수 소식이나 발전소 준공식 등 각 분야 성과를 다룬 기사로 채워졌습니다. 경제, 민생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전보다 많은 비중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달라진 변화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국 통일 카테고리를 없앴다는 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듯합니다. 남북 관계를 다루는 기사가 주로 실렸던 항목이 아예 사라진 셈인데요. 이뿐 아니라 해외 소식을 담던 국제 카테고리도 사라지고 북한 국내 소식과 김 위원장의 활동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노동신문은 북한 노동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매체인 만큼 북한 지도부의 의중을 파악하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일종의 지도자의 패러다임 이게 완전히 이제 전환됐다라는 거를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 지면에서는 남북 관계, 대남 관련 부분은 고정적으로 다루지 않겠다. 북한이 최근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겠죠. 북한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를 열어 선전부문의 역할을 독려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서한을 보내 당의 영도 업적을 통한 교양이 사상사업의 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스스로를 진격의 나팔수라 칭하며 최고 지도자와 당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판을 내기도 했는데요. 당중앙을 혁명의 필봉으로 굳건히 옥리해갈 주체 언론인들의 신념은 옥석불변이다. 북한이 강대강 정면 승부를 천명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에 날을 세우고 있는 만큼 사상무장을 강조하는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은 이번 월드컵에 나오지는 않지만 축구에 대한 관심은 높다고 하네요. 네, 북한이 이번 월드컵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궁금한데요. 최근 북한 매체에서 전한 축구 관련 소식이 있다죠? 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가 북한 축구를 소개하는 영상을 내보내고 있는데 첫 편으로 어린이 축구 선수들을 다뤘습니다. 평양에 있는 한 소학교 축구부의 훈련 모습이라는데요.
얼핏 보면 우리나라 여느 유소년 클럽하고도 비슷해 보입니다. 아이들이 입은 유니폼에는 미국의 유명 스포츠 브랜드가 보이죠.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해외 유명 스타의 이름이 줄줄이 나옵니다. 파리 스팀의 메시 선수를 좋아합니다. 나 메시 선수를 좋아하는데 라이알 팀의 펜디만 씨가 제일 좋아. 네, 해외 유명 축구 선수들 이름을 북한 아이들이 줄줄이 대는 게 다소 의외입니다. 북한 방송에서도 유럽 주요 리그 축구 경기를 수시로 녹화 중계하고 있는데요. 슛! 골잉 됐습니다. 25번 멘데스 선수가 뒤에서 나오는 메시 선수에게 연락한 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독일이나 중국 등 외국의 축구협회로부터 별다른 중계료 없이 콘텐츠를 지원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팀 경기네요. 손흥민 선수도 나오나요? 손흥민 선수 출전 경기는 생략하거나 손흥민 선수가 나온 부분을 편집해 내보내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난 2020년 4월 방송에선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북한 방송에 잠깐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는 울브드 팀과 토트넘 호츠포 팀 간의 경기입니다. 경기장으로 들어서는 선수들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보이고 경기 중에도 등번호 7번이 수시로 눈에 띄는데요. 다만 손흥민 선수가 잘 보이는 영상은 빠져 있는데 고의로 편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의 축구 열기도 상당한 듯합니다. 북한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던 강호 이탈리아를 누르고 아시아 국가 최초로 8강에 진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축구는 북한에서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 인기도 좋다고 하고요. 특히 여자 축구는 세계적인 강호로 꼽히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을 상대하는 주요 경기 전에는 혹독한 정신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6개월 전부터 사상학습 들어가요. 그 경기에서 지면은 가족들 다 평양이면 평양 다 추상되고 그런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런 사상학습을 거의 하루에 반을 시켜요. 경기 전에. 그런데 이번 월드컵 북한은 지역 예선에 불참했죠.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조에 속해 있었는데요. 북한은 당시 우리나라와는 비겼고 2승 2무 1패를 기록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월드컵 때마다 주요 경기들을 녹화 중계해왔는데요. 슛! 골잉 됐습니다. 프랑스 팀에서 먼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도 참가는 하지 않았지만 경기가 끝난 뒤 녹화 중계 방식으로 월드컵 경기 소식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능이 닷새 남았죠. 이번 주말에도 수험생들 그동안 공부했던 걸 마무리하느라 바쁘게 보낼 텐데요. 부모님들도 같이 긴장하게 되죠. 그렇죠. 북한에서는 입시철이 언제일까요? 또 대학에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북한이 궁금해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지거나 다양한 이 수능 상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수능 시즌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민희 씨는 처음에 이런 풍경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일단 나만의 수능은 전 국가적인 관심사라는 부분이 가장 놀라웠던 것 같아요. 대중교통 자체도 수능생들을 중심으로 다 통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듣기평가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가 된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면 곳곳에서 이제 수능생들 고생 많았다고 막 할인 이벤트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관심사가 전 국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저를 보고 학력고사 세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 본고사부터 뭐 학력고사 또 수능까지 대입제도 여러 차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과정에서 변치 않는 풍경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대학 입학 예비고사가 전국 451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1981학년도 대입 학력고사 모습입니다. 지금과는 교실 풍경이 많이 다르지만요. 긴장감은 다르지 않은 것 같죠? 입시날만큼은 수험생이 누구보다도 먼저였죠. 택시며 오토바이 등을 동원한 수험생 수송 작전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부모님들은 교문 밖에서 자녀들을 기다리며 추위에 떨어야 했고 점심시간이면 수험생들은 답을 맞춰보느라 바빴습니다. 쉬운 거 쉬웠고 근데 어려운 데였지. 경대기억은 맞아? 합쳐합시다. 또 시험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채점이 기다리고 있었죠. 다 만들어
북한의 입시날 풍경은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밖에서 이제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또 정문에다 찰떡을 붙여놓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제가 시험을 볼 때는 약간 컨닝 쪽지를 이제 갖고 들어가는 게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걸 또 정문에서 단속을 해요. 그래서 몸수색을 다 하는데 양말에다가 숨겨 갖고 오는 사람들, 발바닥에다 숨겨 갖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검사하다 보면은 뭐 소금도 나오고 고춧가루도 나오고 녹두도 나오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걸 갖고 들어가면은 시험을 잘 본다더라 이런 식으로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부적처럼. 네, 부적처럼. 일단 북한은 4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2월, 3월쯤에 꽃샘추위가 한창일 때 이제 입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북한에는 본뜨라고 말하지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말로는 TO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북한에서는 어쨌든 모든 고급 중학교 학생들이 예비고사를 봅니다. 그러면 그 성적대로 이제 중앙에서 학교마다 본뜨를 나눠줘요. 몇 명 정도 추천할 수 있다라는 본뜨를 나눠주면 학교에서 그 입학고사, 예비고사 성적을 기초로 하고 여러 가지 사상성이나 성분 같은 것들을 잘 봐서 최종적으로 학생들을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해당 대학에 가서 본고사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남한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한 70% 정도 되는데 북은 아직까지도 한 15%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럼 대학에 가는 학생이 15% 정도라면은 대다수의 85% 학생들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뭐 군에 입대하거나 아니면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네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북한은 일반 고등중학교를 일단 내가 가게 되면 나는 대학은 이미 끝이 났구나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군에 가서 좀 더 남보다 쉽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뭐 악기를 배운다거나 뭐 이런 걸 하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재수도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군대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뭐 8년이면 8년 복무하고 나중에 또 이제 대학에 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간혹 사회생활 한 1, 2년 정도를 하다가 대학이나 전문학교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현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현직생의 비율도 굉장히 적어요. 네, 입시철이 되면 TV에서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우리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입시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데요. 다만 대학 입시를 다룬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북한 드라마 자기를 바치라입니다. 은진아, 넌 어느 대학에 가겠니? 나 정합대학이겠지? 정합대학. 입시를 앞둔 두 여주인공 윤경과 은진을 통해서 북한의 대학 입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학생 동무들 5분 남았습니다. 시험지 바칠 준비들을 하세요. 자신감을 보이는 농부의 딸 은진과는 달리 당 간부의 딸 윤경은 잘 안 풀리는 듯한데요. 은진이 몰래 손가락으로 알려줍니다. 시험장 밖에서는 부모들의 긴장한 모습도 보이고요. 성적 발표 날에는 시험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립니다. 엄마, 은진아, 네가 1등이야, 1등. 야! 화면에서는 뭐 옆 사람한테 좀 알려주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들키게 되면 단속당하게 되면 둘 다 퇴장당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는 이제 예비 시험 말고 본 시험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를 때 옆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문제 하나로 아예 거의 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거 쓰는 것처럼 하면서 그 친구는 이제 견눈질하면서 보고 쓴 거예요. 그랬다고 그 문제가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나중에 이제 저한테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대학생 교복을 샀던 적이 있어요. 받았어요? 받았죠. 네,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북한 입시는 아무래도 이제 뭐 당 간부 자녀라던가 좀 권력이 있는 집안의 자녀를 선생님이 추천하는 추천제 형식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리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주민들의 불만도 너무 많아져서 1980년에 전 인민의 인텔리화를 내세우면서 이제 국가 고시를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그 시험 성적을 기반으로 추천권을 주는 식으로 이제 바뀌기는 했거든요. 성적 위주로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최종적인 추천권은 학교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재량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요. 북한 입시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봅니까? 네, 기본 이제 수학, 물리, 영어, 그다음에 화학, 생물 이제 하나로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국어도 보고 역사, 지리를 하나로 묶어서 한 과목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 외에 이제 북한 하면 빠질 수 없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그 혁명 역사
세 과목. 예비 시험을 볼 때는 이런 이 9과목을 하루에 그냥 보거든요. 학교에 가서 본고사를 치를 때는 3일에 나눠서 치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틀 정도는 이제 앉아서 보는 필답 시험을 보고 마지막 날에는 체력 검정 800m 달리기 하고 밧줄 이제 타고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시험도 보고 이제 면답 1대1 면접관이랑 같이 앉아서 보는 구답 시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혁명 역사 같은 거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이제 뭐 남한에서는 수능을 잘 보라고 포크를 선물한다고 하더라고요. 잘 찍으라고. 네,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런 게 거의 필요가 없는 게 그런 거의 다 주관식 서술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빼앗긴들에도 범은 어는가의 어떤 기본 내용, 뭐 사상적 내용에 대해서 쓰시오라거나 아니면 혁명 역사에서 뭐 김일성이 이제 어떤 주도했던 남호두 회의라든가 무슨 기본 내용을 쓰시오 하면은 날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날짜 하나 틀리면은 1점이 삭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예민한 거고 쓰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가 보면 국어 문제는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분량은 얼마나 써야 되는 거예요? 분량이 뭐 따로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북한은 이제 참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참고서 안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달달달달 외웠다가 그냥 쭉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밤 팬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치면 밤을 샌다. 좋은 대학을 가려는 친구들은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밖에 못 잘 정도이고 네, 그러니까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밤 패는 걸 밥 먹듯 해야 된다 막 그러고.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입시 경쟁이 그 정도로 치열하면 뭐 사교육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교육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쨌든 대학 입학이라는 게 평생 안정적인 삶과 직장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북한도 시장화 이후에 돈을 좀 만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녀에게 사교육,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악기 같은 것들을 주로 과외시켰다면 요즘은 국영수 같은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에 대한 과외를 아주 많이 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꼭 부자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요즘은 북한에서 아이를 한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형편이 별로 아니어도 꼭 과외 선생님을 붙여서 얘를 열심히 공부시켜서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한 상황이라는 증언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오빠가 이제 김책공대를 가셨는데 오빠가 되게 이런 입시철만 되면은 과외를 하려고 집에 거의 붙어 있질 않았었거든요. 먼저 간 선배 그 언니 오빠들한테서 공부를 배우는 과외가 되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한 6개월 전부터는 같이 숙식을 하면서 새벽 한 2-3시까지 같이 공부하고 자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약간 좀 엄마가 김일성중학교 졸업하셨고 오빠 또 김책공대 갔고 이제 저도 또 전문학교 가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그 대학교를 보냈는지 상담받는 막 그런 것도 있고 집에 좀 상담을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 대학 입시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요, 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이 대학 입시 오늘 돌아보니까 어떠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잊고 있던 순간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내가 합격을 했다 이래서 동네방네 막 자랑을 하고 이제 다시 수능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졸라가지고 그때 이제 뭐 쌍꺼풀 수술도 하고 막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어떤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학 가기 어려운 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죠. 남한도 어렵고 북한도 어렵고 미국도 어렵고 너무 어린 나이인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마치 모든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처럼 말해지는 대학만 잘 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말해지는 이러한 사회의 세태도 우리가 좀 반성하고 하나의 인생의 과정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북한의 대학 입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남과 북이 많이 다르지만 교육열 또 공부에 대한 열의만큼은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북한 음식 파는 식당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실향민이나 탈북민이 운영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 음식에 대한 시민들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이 북한 음식을 주제로 한 탈북민 요리 경연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대학교.
이 대학 식품영양학과 조리실에서 요리사 복장을 한 중년의 사람들이 뭔가를 분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음식 요리 경연대회의 예선을 통과하고 결선을 치르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탈북민들입니다. 이번 요리대회는 탈북민들의 자립을 돕고 남한에서의 북한 음식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곳 대학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그만큼 대회 주최 측과 참가자 모두 진지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탈북민들이 아무래도 남한에 정착해서 생활하시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탈북민들에게 우수한 요리를 좀 발굴하고 그분들을 또 창업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더 연결시키고자 요리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연의 주제는 감자와 옥수수를 이용한 북한의 전통 요리 하나와 자유 요리 하나. 경연 시각이 임박해오자 참가 탈북민들의 손놀림이 분주해집니다. 속도감 있게 감자들을 깎아내고 준비해온 각종 식재료들을 손질해가며 비장의 요리를 선보일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감자를 많이 먹던 사람들 돼서 좀 감자를 즐기지 않아요. 감자 음식을 해야죠. 상토 대표 북한 음식 요리 경연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드디어 80분간의 경연이 시작됐고 12명의 탈북민들이 펼치는 요리의 향연도 출발합니다. 감자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감자묵? 예. 처음 들어봐요. 도토리묵이라든가 호두묵 같은 건 들어봤지만 감자묵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감자묵을 한번 한국 분들한테 선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준비했어요. 볶고, 끓이고, 지지고, 튀기고 저마다 자신의 레시피대로 하나 둘 요리를 완성해 가는데요. 감자 녹말가루로 만드는 북한식 녹마국수를 위해 아예 제명기를 가져와 면을 직접 뽑는가 하면 옥수수, 강냉이 지짐을 위해선 믹서기를 동원합니다. 옥수수 맷돌에 갈아가지고 지짐이를 콩 넣고 했는데 지금 맷돌이 없어가지고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 그 햇간의 그 맛을 살리려고. 강냉이 쌀과 돼지 족발을 함께 넣고 푹 졸이면 만들어진다는 특별했던 북한 음식. 북한은 콜라겐이라든지 뭐 이렇게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족발을 저희들이 어쩌다 이렇게 사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특별식으로 또 해 먹던 게 대한에서 그런 그 기억이 나서. 아버지가 국군 포로여서 함경북도 끝자락 아오지 탄광에서 지냈다는 50대 탈북 남성은 눈물 어린 통강냉이 감자밥과 콩비지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 많이 해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콩비지장을 사왔다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 사실은 많이 못 먹었어. 파느라고 많이 못 먹었어. 오래전 평양에서 양강도로 시집을 갔다는 60대 탈북 여성은 주식이었던 감자 옹심이로 승부를 걸었고 양강도 대용당 자체가 감자 고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집에서 먹을 거 없을 때, 식량이 없을 때 감자도 주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자에 대해서 뭐 감자밥 해 먹고, 이런 옹심이도 해 먹고, 국수도 눌러 먹고, 이 감자는 다양하게 요리가 많습니다. 펑퍼기떡, 속도전떡으로 불리며 고난의 행군 시절을 이겨내게 했던 추억의 옥수수떡도 경연장에 소환됐습니다. 고향에서 흔히 먹던 거고요. 굉장히 먹고 싶었던 음식이고, 그다음에 여기 오니까 애들이 편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과면 사과, 과일이면 과일, 귤이면 귤, 뭐든지 섞어서 편식하는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간식인 것 같아서. 전문 요리사들 같은 솜씨와 열정에 심사위원들은 연신 감탄을 쏟아냈고요. 저도 몇 번을 심사했지만 몇 번은 안 다녔는데 여기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다들 우왕좌왕하지 않으니까 참 이게 승부를 가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완성된 요리들은 각 연령대별로 모집된 일반인들의 평가까지 더해져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희소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의 그 독창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리 방법이 저희 남한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잘 부각한다면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예의 대상은 북한 요리 감자 묵과 함께 자유 요리로 파채를 얹은 북한식의 맑은 닭고기국을 담백하게 구현해낸 50대 탈북 여성이 차지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열심히 일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가지고 한국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요리해서 서로 제가 어느 정도인지 저분들하고 어깨격을 경쟁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대회를 통해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우리에겐 다소 생소하지만 탈북민들에겐 삶이었고 이젠 추억이 된 북녘의 음식들. 낯선 땅에서 구현된 그 음식들은 모처럼 그들의 향수를 달래주었고 남북을 잇는 매개로서의 가능성도 조금씩 펼쳐 보였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모르겠는데요, 이거? 해기다? 미에다? 삼태자? 아닌가? 웅영자? 잘 모르겠어요. 화나 원한 같은 것이 속으로 녹으며 사가 없어진다는 뜻의 북한말로 석삭다가 있습니다. 화가 석삭다, 원한이 석삭다와 같이 씁니다. 석삭다. 어려워요. 누구로든 다 석삭다. 조금은 이해가 안 것 같아요. 석삭다. 옛날에 시골에서 들어본 말이죠.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일에는 다소 춥고 찬바람이 분다는데요. 대비 철저히 하시고요. 마스크 착용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